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SNS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땐 그렇게 업데이트하기 바빴고 빨리빨리 업데이트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좋은 거, 예쁜 거 찾아다니기 바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점점 뭔가 SNS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제 남편 때문입니다. 보통 커플을 봤을 때 여성분이 SNS를 많이 이용하고 남자분들은 잘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많은데 저희는 제가 절대 하지 않고 남편이 SNS에 자랑샷부터 이것저것 일기처럼 저희의 모든 데이트를 그곳에 자랑하기 바쁘단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남편의 SNS가 어떻게 갑작스레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엄청난 팔로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이 된 거죠. 저랑 남편이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툭하면 SNS에 올리기 바쁜 사람. 진짜 황당했던 게 SNS에 제 드레스 번호를 매겨서는 몇 번을 할지 물어봐서 정하자고. 이럴 정도로 SNS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 그것만 빼면 저랑의 문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으니 저 역시도 크게 불만이 있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뭐 어디서 협찬을 받은 거라며 저에게 자꾸 강요 아닌 강요를 했어요. 여보, 이거 세안할 때 사용하는 것 좀 영상이랑 사진 찍자. 오늘까지 업데이트해야 돼. 아니, 왜 자꾸 내 얼굴을 올려? 난 싫다고. SNS에 내가 올라가는 게 싫다니까? 남들은 못해서 안달인데 왜 여보는 자꾸 그렇게 투정만 부리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투정을 부리는 걸로 보이니 너는? 아, 됐다. 말을 말자 그냥. 짜증나. 매번 이렇게 여성 제품을 협찬 받아와서는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리뷰를 하고 영상을 찍고 사진 찍고 그렇게 자기 SNS에 올려요. 실제 와이프가 사용하는 제품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럼 그걸 또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속아서 구매들을 하시죠. 이런 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SNS에 미쳐있던 남편은 협찬도 들어오고 갑자기 수익이 생기고 어느 날 상이 정말 단 한마디도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살려서 돈을 벌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한참을 싸웠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미친 것 같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SNS 협찬 좀 들어온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것도 부인이랑 상의도 한마디 없이 덜컥 퇴사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언제까지 SNS만 보면서 살 건데?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줘야 하는 건데? 너랑 못 살겠어. 진짜로. 알아?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너 정말 답답하다 너. 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지금 내 조건인데 굳이 회사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네가 좀 물어보고 너도 좀 정보를 알아와봐. 너랑 정말 말이 통하질 않아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 무슨 벽에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 없이 그만뒀겠니? 지금 내 SNS가 이렇게 더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수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몇 살이냐? 애는 안 낳을 생각인 거지 너? 너 이 인기가 이 돈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나 없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아둔 돈이 여윳돈이 있긴 있어? 뭣도 없으면서 진짜 너 적어도 지금 같은 일을 벌렸을 땐 네 스스로가 1년 정도의 여윳돈 무일푼으로도 살 수 있을 정도 아니 최소 반년이라도 그 정도를 두고 그리고 까불어야지. 세상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의 철없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에 미친 듯이 싸웠고 그날 밤 남편은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화가 난다고 가버린 것이죠.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얘 싸웠는데 왜 어떻게 남편을 내쫓니?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구나. 어머님, 제가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왜 내쫓겠어요? 기분 상했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분을 상하게 하냐고. 남편이랑 둘이 있는데 남편 기분 하나도 못 맞춰주는 애가 무슨 와이프야? 니네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집 나오고 쫓아내고 이러니? 왜 더 화나면 이혼도 하겠다 니네? 아니요 어머님,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애가 SNS 잘 돼서 그걸로 직업을 바꾼 건데 너는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속 좁게 그렇게 쥐잡듯이 네 남편을 잡아먹고 그러니? 돈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난 아무리 들어도 네가 화가 왜 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어머님, 지금 그걸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희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시 준비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세상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저건 취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저기 눈 멀어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한 거예요. 저희는 부부고 의논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반대로 제가 그랬어도 어머님이 이렇게 나긋하게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앞으로가 걱정돼서 미치겠단 말이에요. 저게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수입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터지겠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예, 너 이렇게 남자 잡으면 금방 실증 낸다 남자는. 여자인 내가 들어도 이렇게 지겨운데 남자는 오죽할까? 남자는 자고로 부드럽게 달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평생 한 직업만 하다가 이제서야 지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초를 치니?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얌전히 조용히 있어라. 오늘은 재우고 내일 보낼 테니까 소란스럽게 문제 일으키지 마라.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듣고선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SNS로 많은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고 낮에 저는 일할 시간에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남자도 아닌 여자를 유부남이 그렇게 만나고 다니냐고, 보는 눈도 있고 똑바로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내 남편이 바람을 필 리가 전혀 없다는 너무 당연한 믿음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멍청했던 거고 정말 멍청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야, 너 일단 충격 받지 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SNS 자주 보는 여자가 있는데 네 남편 있잖아. 그 여자랑 SNS 커플로 지금 너무 유명해. 난 진짜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너 빨리 확인 좀 해봐. 이렇게 어느 날 갑작스레 친구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되었고 확인한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따져 묻고 이게 뭐냐고 그랬지만 남편은 되려 당당하게 저 여자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뭐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렇게 당당하게 SNS에 공개적으로 바람을 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았고 지 아들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더 대박이더군요. 나도 알고 있다. 어쩌면 너처럼 내 아들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이해를 못해주는 사람보다 같이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우리 아들한테도 도움 될 것 같다. 차라리 잘 됐구나. 나도 너를 어떻게 내보낼까 생각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 세 사람 저만 빼고 모두 짝짝꿍해서 저를 어떻게 내보낼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맨 위에 말한 것처럼 SNS로 흥한 자, SNS로 망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사실 정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싶었는데 그 두 사람에겐 SNS만큼 소중하고 이루면 안 되는 게 없겠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를 SNS 공개적으로 그간 있었던 일,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 캡처본, 녹취, 동영상, 사진 등등을 모두 올려서 공개를 했습니다. 팔로워가 엄청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라고요. 둘 다 연락 와서 빌고 제발 헛소문이라고 거짓이라고 밝혀달라고 그렇게 빌고 비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둘 다 결국 SNS에서 맹비난을 받았고 망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요. 지 아들이 잘난 시어머님은 자존심을 빌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있더군요. 어쩌면 남편과 저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걸 알았음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던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이 정도 망가진 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둘 다 얼굴에 먹칠한 거죠. 공인성을 띠고 있던 둘인데. 여자는 평생 꼬리표, 유부남 꼬신년이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다닐 거고,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SNS에 미쳐서 어린 년이랑 바람펴 부인한테 버림받은 놈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겠죠?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미친 아내 손절했습니다. 주식 용어 손절. 저도 드디어 손절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주식을 아내 때문에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이 앞으로 못 가고 계속 뒤로만 갔네요. 이제 아내를 끊어내고 애들 데리고 잘 살아야만 할 텐데 아직까진 막막하긴 합니다. 어린 애들이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지만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엄마라면 과감히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걷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동호회에서 자연스레 걸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사귀게 되었죠. 그때 아내와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참 산책 좋아하고 순진한 사람이었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고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정말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었고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에 반대하지 않으셨고 되려 반겨주셨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 안 같다며 늘 칭찬 일색이었고 저는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짠돌이 짠순이로 유명할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내 집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몰두한 지 4년 만에 우리 집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바보라며 주식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만원을 1,100만원도 만든다면서요. 도대체 뭐가 저런 영향을 끼치는 걸까 싶어서 보니 재테크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며 이런 현대화 사회에 살면서 투자가 없는 건 죄라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또 외벌이다 보니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하는 게 맞다며 자꾸 저에게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기에 그래 소액으로 한번 공부하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주식이란 거 공부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세상 흘러가는 것도 잘 알아야 하고 뉴스나 시사 경제 다 능통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배웠으니까요.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해본다 하기에 선뜻 좋습니다. 집에서 뭐라도 하려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요. 제가 퇴근하면 와서 조잘조잘 저는 잘 모르는 주식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저도 들으며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맞장구 쳐주며 저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정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연년생으로 애가 둘이 있는데 애들을 봐야 하는 엄마가 자꾸 컴퓨터 앞에만 있고 그 갓난아이가 마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애들 좀 봐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니 처음엔 말이 통했습니다.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시정했으니까요. 저도 퇴근 후 열심히 육아 돕고 애들 3살 4살이 되니 둘 다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살판이 났죠. 장 시작 시간이 9시고 마감이 3시쯤 되니 애들 없는 시간하고 딱 물렸으니까요. 제가 하루는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무슨 전쟁하는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군요. 컴퓨터 화면이 이랬다 저랬다 완전 영화처럼 말이죠. 처음에 100만원이었던 금액이 어느덧 몇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지 않았던 것은 또 있습니다. 주식이 좀 된 날에는 한없이 천사고
애들한테도 다정한 엄마다가 주식이 내려가고 손해보며 그날은 진짜 건들 수도 없을 만큼 날카롭고 제가 오든 말든 인사도 없었고 밥 얻어먹는 거 진지게 포기했고요. 애들이 뛰어놀고 장난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신경 예민한 날에 그랬다가는 엄청 스레 혼나고 기가 푹 죽어 있었죠. 퇴근하고 와보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수백 번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모아서 언제 부자 될래? 내가 이거라도 하니까 집이 유지되는 거지. 당신 월급이었으면 진지게 굶어 죽었다고. 제 마음에도 비수를 꼽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는 벌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안하긴 했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3천만 원 넣은 주식이 3년 하한가를 맞은 겁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손절은 안 들다며 계속 들고 있는다 하더군요. 결국 그 돈 다 날려먹었습니다. 진짜 그 돈 다 날려도 비난 한 번 안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자고 하니 아직 돈이 있는데 왜 그만두냐며 계속 하더군요. 정말 날씬했던 여자였는데 애 낳고 나서의 영양도 있었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늘 엉망이었고 밥을 해먹지도 않고 애들한테도 안 차려주고 본인은 그냥 햄버거 같은 거 시켜서 먹고요. 애들도 덩달아 어린이집 놀다가 집에 오면 패스트푸드 먹고요. 그렇게 살이 거의 20kg가량 찌더군요.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장 끝났으니 운동이나 하러 가자 하면 내일의 종목을 분석해야 된다고 안 갑니다. 진짜 거의 정신병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죠. 장모님한테 말해서 제발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안 받거나 찾아오시면 그냥 그래 하며 내쫓도 보내버리고요. 누둥퀭해서 진짜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돈 날린 것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죠. 애들이 얼마나 엄마가 무서우면 4살짜리 애가 아빠 오늘 주식 올랐어? 묻더군요. 그건 왜 물어? 하니 엄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주식 떨어졌을 때 말 걸면 화낸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판 짓자고 앉아보라 하니 또 짜증내더군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주식 그만둘래, 이혼할래 하니 둘 다 안 한다고 하기에 무조건 선택하라고 쪼았습니다. 너 진짜 이러는 거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가정 나 몰라라고 주식에만 몰두해서 애들 케어도 안 하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다그치니 내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그만하라며 짜증내기에 저도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맞겠다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충격적인 것은 집까지 담보 잡혀서 주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집을 아내 명의로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다며 신혼 때 해달라고 쫄랐을 때 해줬던 게 화가 된 거죠. 진짜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애들은 그냥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고 하고 애들 데리고 제 본가로 갔습니다. 거리가 1시간 정도라 그리 멀지 않았기에 애들 좀 부탁한다 하니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이혼하려 한다고 있었던 일 다 설명드렸습니다. 충격을 적지 않게 받으셨죠. 그렇게 밝고 예뻤던 친구가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장인어른한테도 전화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엄청 부탁하셨으나 이미 애들 때문에 마음은 떴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커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애들이 맨날 풀이 푹 죽어서 어린 애들이면 피자 햄버거 좋아서 환장하는데 피자 햄버거가 싫대요. 하도 먹어서요. 밥을 먹는다고 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진짜 용서가 안 되더군요. 바로 이혼 서류 갖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집 네 명의지만 내가 벌어서 산 돈이고 네가 관여한 부분은 반이라 칠 테니까 그냥 나눠서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진짜 여태까지 장난인 줄 알았던 건지 왜 자꾸 그러냐며 그만하라기에 진짜 장난 아니라 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소송까지도 한다고 하니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고요.
진짜로 소송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찾아가 상담하니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소송 진행해서 유리하게 이혼했습니다. 빚은 어차피 본인 몫이니 제가 관여할 게 아니었죠. 그러니 갑자기 나 이렇게 개털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기에 남은 주식들 있잖아. 그걸로 먹고 살으라 했습니다. 근데 뭐 장기 투자해서 돈을 못 뺀다고 하기에 진짜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싶었죠. 그딴 정신 상태로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 딱 잘라 말하고 자리 떴습니다. 장인어른도 이혼 사실 알고 나서 미친년이라면서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대여 원룸에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또 컴퓨터 잡고 그러고 있었겠죠. 결국 얼마 못 가 연락 와서 진짜 잘못했다고 이제 안 한다고 애들한테 필요한 엄마가 되겠다고 했었지만 이미 저와 아이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에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엄마랑 다시 같이 살을까 물어보니 싫다면서 울더군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말이죠. 이제 엄마 없이 키워도 그때보단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있으니 애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씩씩하고요. 진짜 이렇게 손절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몇 년 동안 퇴근하고 와서 제가 본 건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 자고 있는 모습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밝고 씩씩하고 알뜰하고 희망 넘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이래서 주식 무섭다고 하나 봅니다. 전 앞으로도 쳐다도 안 볼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볼게요. 저는 50이 다 돼가는 나이의 주부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군대가 있고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집안에 신경 안 쓰는 아빠 덕분에 저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했어요. 저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것이기에 같이 상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키워야 했는데 그저 저는 아이를 달래주고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는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친구도 없고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군대에 있으니 제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고요. 이등병 때는 매일 우는 소리를 하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남편은 집안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에 거의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그는 시간이 많았어요. 교대 근무다 보니 평일에도 쉬는 날이 많았고 저희 집을 처음으로 마련하던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부동산에 완전 빠져버려서 집은 완전 뒷전이었죠. 덕분에 부동산 투자로 집안의 살림은 아주 많이 넉넉해졌지만 저는 잃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운동회 한번 참석한 적 없고 부동산 카페 회원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보러 다니고 그냥 앉은 자리여서 4시간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차를 사주고 집이 제 명의가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이란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요. 아빠의 잘못도 있지만 또 제 잘못이기도 하기에 그래도 저와 함께 육아에 신경 써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죠. 애가 5살 때 제가 볼 일이 있어 남편에게 좀 보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애를 부동산에 데려가서 신경을 못 써주는 바람에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빨리 찾긴 했지만 애가 그때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마음 아프죠. 재테크랍시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니 이사도 너무 잦았고 덕분에 전학도 많이 다녔고요.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었는데 진득하게 한 곳에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황당하고 화난 적도 많고 어느 날 일이었어요. 애가 휴가 나왔는데 또 다른 지역 모델하우스를 보러 간다고 가버렸죠. 그렇게 다음날 들어와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애를 보자마자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아들이란 놈이 저 모양이냐고요. 근데 아들도 너무 듣기 싫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재산 물려달라고 했냐고요. 남편 딴엔 휴가까지 나온 애가 친구 하나 없어 집에서 그러고 있는 게 답답해서 한 말일 텐데 아들은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었던 거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자 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 벌려놓은 거 조금씩 정리하고 편하게 좀 살자고요. 그러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본인의 삶 속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어 그러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도 폰에서 부동산 카페의 글들을 읽고 있었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하나 생각이 많았어요. 아이의 엄마로서도 이 사람은 제 기준 미달이었고 한 여자로서 바라볼 때도 밥 굶게 안 하는 것 말고는 아무 매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부터 사랑이란 걸 받지 못하니 마음은 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복귀하고 나니 전 또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니 회사에서 자는 날도 많았고 쉬는 날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날이 태반. 늘 혼자였죠. 쉴 새 없이 울리는 그의 핸드폰. 정말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왔어요. 어차피 아들도 없기에 집에 있을 의미가 없던 저는 그 길로 친구 부부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갔어요. 전화 오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힐링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식모의 기분도 들지 않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지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요. 그렇지만 계속 얹혀 지내는 것도 부부에게 민폐이기에 소정의 성의 표시를 한 뒤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계획 세운 대로 행동했어요. 살고 있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몰래 매물로 싼값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팔렸죠.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는 날에 맞춰 이사를 하고 남편 짐은 세입자 찾고 있던 집에다 다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작은 빌라에 들어갔고요. 퇴근한 그 사람 벙쪘겠죠. 전화와서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판 거고 이혼을 하든 어쨌든 자유지만 이 정도는 위자료로 받아도 충분할 것 같다고요. 짐 보낸 거 날려주고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오는 전화 받지 않으며 또 생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요. 아이에게는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조금 남들보단 부족하지만 그래도 엄마만은 끔찍히도 생각하는 아들 덕에 힘이 났어요. 매일 전화 오던 그에게서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왔어요. 궁금해하던 시기에 정말 다 늙으신 시어머니께서 전화와서 부탁하시더군요. 애 꼴이 말이 아닌데 좀 봐주라고요. 젊었을 적 내가 투정 아닌 투정할 때마다 남자 바깥일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쫑알대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말하시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앓는 소리 하니 속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맞아요. 저 없는 집에서 가진 것도 없이 시집와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여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치만 행복하지 않았던 지난날. 부부가 함께 뭔가 이뤄가며 성취감을 얻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길 바랬어요. 너무 혼자였던 지난날 이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며 하루하루 그의 존재를 잊어갔어요. 보내는 이혼 서류에 대한 답장은 번번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갈라선다는 마음이 굳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남자 하나를 알게 됐어요. 같은 헬스장을 다녔는데 우연히 등산 동호회에서도 마주치게 되어 인사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이혼한 사람이었고 애는 군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맞는 게 많았던 그 사람과 무서울 정도로 빨리 친해졌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소녀 같은 감성도 느껴보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혼도 못한 상태였고 왠지 그러면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많은 정서적 위안을 얻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게 되면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지낸 지 거의 7개월. 아이는 전역해서 아빠한테 가지 않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 부동산 빼고 다 잃은 거죠. 처자식. 그렇게 이혼도 아닌 별거도 아닌 이상한 관계가 지속되고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찰나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요. 잘 됐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놀라웠어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정리했고 카페도 탈퇴하겠다고요. 앞으로 밖에 돌지도 않을 거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그냥 남편이자 아빠로 남고 싶다고요. 엄청 통쾌했어요. 몰골이 상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하는데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만나는 사람 생각도 났고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고 집에 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과도 얘기 나눴고요. 그냥 엄마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상관없다고요. 생각 끝에 결국 돌아가기로 했어요. 복수 아닌 복수는 이쯤 했으면 되었고 아들 결혼식의 혼주석에는 친부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서요. 결국 아들의 역량이 컸을 거예요. 만약 저 혼자였다면 그냥 갈라섰겠죠. 그 후에 빠르게 만나던 사람은 정리했고 그 모임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한 복수가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치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사랑이란 감정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긴 시간 함께한 정이 있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예전 버릇 다 고치지는 못했어요. 부동산 관련 뉴스만 나오면 무슨 석박사처럼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난리를 치는데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저에게 위임하고 앞으로 일을 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저도 그 정도는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서라도 아빠 노릇을 하려는 모습이 가상하기도 하고요. 지 아빠라 하면 무서워하고 싫어하던 아이가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성적이고 사회성 없는 아이지만 군대 다녀오니 확실히 달라지긴 했더군요. 식당 가서 물 주세요 하는 것도 힘들어서 엄마에게 시키던 녀석이 이제 당당하게 자기도 주문도 하고요. 뒤엉킨 근 20년의 세월이 제 나름의 복수로 인해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글재주도 없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주위는 물론 건너 들리는 이야기들까지 저와 닮아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고민을 큰 마음을 먹고 지인에게 말했을 때 그들도 마음을 열고 저한테 해준 얘기는 놀라웠어요.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서 참고 살고 저래서 참고 살고 이유는 많지만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무엇이든 하셔서 저처럼 상황을 바꾸는 노력을 하시길 바라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